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 클라시코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엘 클라시코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본래 엘 클라시코는요, 고전, 전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클라시코가 영어로 클래식이에요. 스페인 말로 클라시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엘 클라시코라고 하면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프로 축구팀인 스페인의 대표적인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 경기를 흔히 엘 클라시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의 경쟁 구도는요, 단순히 축구 순위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역사 문제, 그리고 지역 감정, 게다가 정치적 문제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스포츠가 정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두환 정부가 프로야구 출범을 시킨 게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두환 정부가 자신들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저항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각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시각을 좀 되돌리기 위해서 프로야구를 출범한 겁니다. 당시 그래서 스포츠, 스크린, 섹스 문화를 장려하는 3S 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우민화시켜서 정치적 관심을 좀 덜 갖게 하려고 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두환 정부가 5.18 민주화 운동을 피로 짓밟았던 그 광주 지역의 연고팀인 해태 타이거즈가 1983년부터 내리 우승을 하면서 프로야구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억압받았던 광주 시민들은 해태 타이거즈의 우승을 보면서 그나마 한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태 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리는 광주의 무등 경기장에서는요, 광주 시민들이 모여서 김대중의 이름을 외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의 애창곡이었던 목포의 눈물을 응원가로 부르면서 그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위안을 삼고 그랬었던 것이죠. 전두환 정부는요, 그래서 5월 18일에는 아예 광주에서 해태 타이거즈의 홈 경기를 못 열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치 탄압인 것이죠. 자, FC 바르셀로나가요, 이런 해태 타이거즈의 모습을 조금 닮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둘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니아 지방은요, 스페인 정부에 저항하는 지역이고요, 분리와 독립을 추구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의 팀인 FC 바르셀로나가 이 바르셀로나인들의 한을 달래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FC 바르셀로나 경기가 열리는 이 홈구장에서는요, 카탈루냐인들이 모여서 카탈루냐어로 된 노래를 부르고 카탈루냐 국기를 흔들며 자신들을 위로하고 스페인에 저항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선 스페인 역사를 대략 알아야 되는데요. 이쪽 지역이 바르셀로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마드리드 지역이고요. 이 마드리드는요, 전통적으로 스페인의 정치 행정 중심지고요. 바르셀로나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지중해 무역을 하면서 상거래가 발달하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제 형태가 띄어지냐면요, 바르셀로나 지역 사람들은요, 우리가 돈 많은데 왜 마드리드 애들 지배를 받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드리드 지역 사람들은요, 우리가 나라 다스리는데 돈은 왜 쟤네가 더 많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불만과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요, 애초에 이 둘은 다른 나라였어요. 이 지역이 이제 마드리드 있는 지역이 카스티아 지역이고 여기가 카탈루냐 지역인데요. 완전 다른 나라였고요. 심지어 이 지역은요,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세기부터 유럽인들이 이슬람 세계를 몰아내는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레콩키스타라고 합니다. 재정복 운동이란 뜻인데요. 그 재정복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요, 카스티아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주도를 해서 이슬람 세계를 몰아내게 되고 힘을 이들이 갖게 됩니다. 아울러 아라곤 왕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합세해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콩키스타 과정에서 카탈루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카탈루나 지역은 아라곤과 연합 왕국 형태를 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루냐가 이들과 손잡고 있었는데, 물론 연합 왕국이지만 독자 권력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카탈루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스티아와 아라곤이요,
1462년에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 아라곤의 페르디난도, 이후 이 둘이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들인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집니다. 이 합쳐진 형태를 에스파냐 왕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지역을 라틴어로 히스파니아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에스파냐의 어원이 된 것이고요. 이 에스파냐 왕국이 성립됐을 때에도 카탈루냐는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스티아가 이슬람 세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세력 확장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돈 많은 카탈루냐 지방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돈 좀 줘, 내놔, 이렇게 해서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카탈루냐는 그게 싫었겠죠. 그래서 카스티아한테 저항을 합니다. 그러자 카스티아가 1714년에 아예 카탈루냐 지방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카탈루냐는 이제 에스파냐 왕국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카탈루냐인들은 이후 끊임없이 에스파냐를 상대로 분리, 독립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이들의 역사를 봤고요. 이후 축구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20세기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직전인 1899년에 FC 바르셀로나가 창단이 됩니다. 스위스 사람 호안 깜페르란 사람이 신문에 나랑 같이 축구 클럽 할 사람 모여라 라고 광고를 냈고요. 그거 보고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FC 바르셀로나가 창단이 됐습니다. 자, 이게 FC 바르셀로나의 엠블럼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것은요, 잉글랜드 국기가 아니고요, 성 조지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 조지라는 사람은요, 바르셀로나 지역의 수호 성인이에요. 그를 상징하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카탈루냐 국기입니다. 이 국기는요, 카탈루냐가 아라곤과 연합왕국을 형성할 때부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카탈루냐가 카스티아한테 정복될 때 그 마지막 왕이 죽을 때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죽으면서 피 묻은 손으로 몸을 이렇게 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묻은 손이 훑고 지나간 자리를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FC 바르셀로나의 그 상징적인 색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몇 년 후인 1902년에 마드리드 축구단이 창단이 됩니다. 영국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졸업생들이 스페인에 들어와서 동호회처럼 축구를 하다가 만들어진 축구팀이 마드리드 FC인데요. 그런데 이 마드리드 FC가요, 1920년에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알폰소 13세가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마드리드 FC에게 레알이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레알이라는 뜻은요, 리얼, 진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레알이라는 의미는 왕립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축구팀 중에 레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팀 엠블럼에는 대부분 왕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의 엠블럼이고 마드리드 FC라는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팀이 창단되는 모습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둘의 경쟁 이야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